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텐데요.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전설적인 투자자의 생각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 뉴스 보면 시장이 사상 최고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 계좌는 왜 그대로일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바로 이 답답함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 실마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번 주 시장이 어땠는지 빠르게 훑어보고요. 그리고 두 거물 투자자의 정반대되는 투자법을 비교해 볼 겁니다. 이어서 피터 틸은 실제로 뭘 샀는지, 마지막으로 모두가 궁금해하는 스페이스X의 미래는 어떨지 여기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이번 주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제가 재밌죠? 밀물이 들어온다고 모든 배가 똑같이 떠오르는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긴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가 2.4%, 나스닥이 2.2%, S&P 500이 1.6% 상승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전통적인 가치주 중심의 다우 지수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아주 살짝 정말 근소하게 이겼다는 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번 주는 시장의 돈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조금 더 쏠렸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장 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게 더 복잡해져요. 반도체 같은 기술주 안에서도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시장을 끌어올린 건 금융이나 헬스케어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분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한쪽으로만 확 쏠린 게 아니라 꽤 넓게 퍼져나갔다는 뜻이죠. 자, 이제 개별 기업들을 콕 집어서 보면 이 흐름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아마존은 AI 알렉사 웹 버전 내놨다고 무려 9.2%나 폭등했고요. 마이크론도 정부 보조금 소식에 9.4%나 뛰었어요. 구글은 꾸준히 잘 가서 신고가를 딱 찍었고요. 근데 애플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혼자 4%나 빠지면서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빅테크 안에서도 이렇게나 희비가 엇갈리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시장 상황이었고요.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켄 피셔와 피터 틸, 이 두 거물의 투자법을 비교해보면서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정말이지 정반대예요. 켄 피셔는 우리가 인덱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시장 전체에 넓게 투자해서 시장 수익률보다 아주 조금 더 버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안전하고 꾸준한 스타일이죠. 근데 피터 틸은 설계자예요.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버리는 그런 독보적인 회사 몇 개에 그냥 집중적으로 베팅하는 스타일입니다. 켄 피셔 전략을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S&P 500 지수랑 똑같이 생겼어요, 포트폴리오가.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늘어나는 것마저 지수랑 똑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핵심 믿음은 딱 하나거든요. 시장은 결국 길게 보면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전체를 사는 건데 거기에 자기만의 분석을 살짝 더해서 비중만 조금씩 조절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켄 피셔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180도 다른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제로 투 원. 이 책 다들 아시죠? 바로 피터 틸입니다. 그의 철학은 이 한마디면 끝나요. 1등이 아니라 독보적인 회사에 걸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쟁에서 겨우 이기는 회사가 아니라 아예 경쟁 상대가 없는 자기만의 리그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럼 피터 틸이 말하는 독보적인 회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제품 좀 더 잘 만드는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구글은 그냥 더 좋은 검색 엔진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에 널려있는 정보에 질서를 부여했죠.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예요. 더 빠른 로켓을 만든 게 아니라 로켓을 재활용해서 우주로 가는 비용 자체를 파괴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회사들, 게임의 룰을 바꾸는 회사들을 피터 틸은 찾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설계자, 철학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론은 이제 끝났고 실전이죠. 피터 틸의 투자 스타일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엔비디아 거래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는 AI라는 큰 그림을 딱 보고 9개월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사 모읍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모두가 AI에 열광할 때 있죠? 그때 미련 없이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가 딱 팔고 나가자마자 엔비디아 주가가 옆으로 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베팅하고 끝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빠져나오는 그의 스타일이 그대로 보이죠. 자, 그럼 지금 현재 피터 틸은 도대체 뭘 들고 있을까요? 가장 최근 공시를 보면요. 그의 펀드가 가진 미국 주식이 진짜 놀랍게도 딱 3개뿐입니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사실 최근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종목들이죠. 과연 이 종목들을 계속 가져갈까요? 아니면 이미 다 팔고 새로운 독보적인 회사를 찾고 있을까요? 다음 달에 공개될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더더욱 기다려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피터 틸이 말하는 독보적인 기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해볼게요. 곧 시장에 등장할 이 거물, 우린 어떻게 봐야 할까요? 1조 5천억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천조 원입니다. 2천조. 이게 바로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 목표로 하는 몸값이에요. 이 말인즉슨 상장하는 그날 바로 테슬라나 메타랑 같은 급의 회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우리가 스페이스X에 투자한다는 건 정확히 뭘 사는 걸까요? 이 회사의 사업은 크게 3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나사 같은 고객들 로켓 쏴주고 돈 버는 발사 서비스. 이건 아주 안정적인 수입원이죠. 두 번째는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는 위성 인터넷, 스타일링크입니다. 이게 캐시카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우리의 꿈이죠. 달과 화성으로 우리를 데려다줄 스타쉽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현재 스페이스X의 가치를 따져볼 때 저 먼 미래의 꿈인 스타쉽이나 로켓 발사보다도 지금 당장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스타링크가 사실상 핵심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중에 65%가 이 스타링크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 버는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꿈에 투자하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인 거죠. 근데 상장을 언제 하느냐만큼이나 어떻게 할 거냐도 정말 중요해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확실하게 돈 버는 스타링크만 딱 떼어서 먼저 상장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들한테 믿음 주기는 가장 좋겠죠. 두 번째는 그냥 스페이스X 전체를 통으로 상장하는 겁니다. 스타쉽이라는 위대한 꿈까지 다 파는 거죠. 이렇게 해야 몸값을 제일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단 스타링크 먼저 상장해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상장하는 단계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할 때의 가치 평가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켄 피셔처럼 시장 전체를 보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피터 틸처럼 게임의 판을 바꾸는 소수에 집중하는 방법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꾸준하게 시장을 이기는 인덱서 타입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을 바꿀 설계자의 안목을 믿고 베팅하는 타입이신가요? 결국 나한테 맞는 옷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내 포트폴리오만 멈춰있는 것 같은 이유가 어쩌면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그 소수의 독보적인 기업들을 내가 놓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구글과 스페이스X의 뒤를 이어서 아직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릴 다음 주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